안녕하세요. 변대표입니다. 하나솔루션 금요일 날 조금 조정을 받았죠. 약 6.65%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왜 빠졌는지 이 부분을 아셔야 되고 앞으로 이게 좋아질 것인가? 그럼 이 정도 가격은 많이 빠진 건가? 적당한가?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핵심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기준선 34,851원 여기도 지금 이탈을 하는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가격까지 조정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솔루션의 기본적인 가치를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이 3만 원 밑에까지 내려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이럴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어제 금요일이죠. 이때 장중에 29,300원까지 내려갔다는 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었다는 거고 여기서 매수가 이렇게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준선 계속 말씀드리는데 34,851원 정말 이 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하나 솔루션이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지금 자구안을 조기 가동하겠다 이러면서 열심히 돈을 만들고 있어요. 현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까지 빠지게 되면 자구안의 금액이 지금 7천억이 아니라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 솔루션 입장에서도 지금 34,851원 이 위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정말 간절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 34,851원이 기준가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1조 4천억 이상의 유상 증자를 하려면 46,500원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도 좋지만 사실상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도 자구안을 더 늘리지 않고 유상 증자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때 우리가 유상 증자를 발표하고 상승이 나왔던 이때가 바로 1분기 실적 발표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도 실적을 바탕으로 바닥에서 엄청나게 올라왔죠. 이때 53,000원 부근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이제 6월도 29일, 30일 이틀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수요일부터는 7월이에요. 자, 그런데 7월은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때도 우리가 실제 실적 발표는 이때 했어요. 4월 말에. 자, 그런데 그 이전부터 전체 시장이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오니까 같이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7월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하게 되면 같이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이 34,851원 이 밑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하나솔루션이 지난해 적자를 끝으로 이제 올해 1분기부터 흑자 전환했어요.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 특히 3분기부터는 우리 카터스빌 공장 풀 가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AMPC 수령액도 달라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을 바탕으로 지금 주가를 본다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 자, 그리고 여기 기준가 34,850원 밑에는 우리 하나솔루션 회사 측도 힘들다. 이 부분을 잘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급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하락한 이유가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어요. 특히 연기금들이 엄청난 매도가 나왔고 다른 기관들은 뭐 크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모펀드는 이렇게 하락이 나오니까 매수까지 했죠. 자, 그런데 연기금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6월 말까지 우리 연기금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해야 돼요. 뭐냐? 바로 이 국내 주식, 바로 한국 주식에 대한 전체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은 매도가 나오는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솔루션이 좋고 나쁘고 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전체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비중을 줄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관 쪽 매도 이것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이 연기금 매도
26억 빼고 나면 기관에서 한 4억 정도 매도 나온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실상 주가가 더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오늘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일회성 이벤트로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는 너무나 좋은 공략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다른 태양광 섹터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적게 빠졌습니다. 6.65% 빠졌어요. 그런데 OCI 홀딩스, HD 현대,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는 8%, 12% 엄청나게 빠졌죠. 그나마 하나솔루션이 지금 주가를 잘 유지하고 있다. 잘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가 금요일 날 전체 시장이 빠진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솔루션은 죄가 없었어요. 오히려 실적은 좋아지죠. 자, 그런데 이 전체 시장이 왜 빠졌느냐? 그럼 이 이유가 계속되겠느냐?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겠느냐? 언제까지 빠지겠느냐? 이걸 알고 있어야 우리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시장이 이렇게 빠졌던 이유는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엄청나게 팔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5조 2천억, 그리고 기관이 4조 5천억. 정말 쏟아 부었어요. 이렇게 쏟아 부으니까 하나솔루션에서도 매도가 나왔고, 다른 종목들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매도가 과연 멈출 것인가, 계속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고 왜 나왔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애플 MS의 원가 부담으로 인해서 이 수요가 둔화된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마이크론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메모리 가격이 너무나 올라가면서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반대로 애플과 MS는 메모리를 사서 써야 되죠. 자, 이 사람들은 바로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애플이 바로 이 애플 기기들의 가격을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요가 둔화될 거라는 위험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고, 이 때문에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될 게, 지금 현재 메모리의 사용량의 70% 정도는 바로 AI 데이터 센터 서버로 들어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매 부분에서의 판매 둔화는 있을 수 있지만 바로 AI 데이터 센터에서의 수요, 자, 그리고 이런 빅테크들이 지금 백로그, 바로 수주 잔고가 20배나 더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주 잔고와 이 서버의 확장 속도를 생각하면 메모리 수요 둔화에 대한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계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픈 AI 문제가 있었어요. 1조 달러 아니면 상장 안 하겠다. 그래서 IPO를 내년으로 연기를 한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오픈 AI의 재무 상태가 난장판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 수요에 대한 의문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이야기, 재정 상황을 폭로하는 보고서가 이달 초순에 이미 올라왔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실적은 안 좋죠. 지금 올해 거의 60조 원 손실이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도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하락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란 관련 이슈도 있었죠. 다시 한번 뭐 보복 공습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익숙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지금 종전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노이즈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미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대한 거는 우리가 내성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락의 이유는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이유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코스피 급락, 하루짜리 충격일까, 증권가가 짚은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황수옥 메리츠 증권 연구원이 오늘, 바로 어제죠, 금요일날 급락 배경은 6월 말 결제 기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으로 생각이 된다. 한국 시장에 대한 구조적 이탈이라기보다는 반기 말 포지션 조정에 가깝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6월 생각을 해보시면 분기 말이에요. 2분기의 말이죠. 자, 그런데
반기의 말입니다. 1년에 딱 절반이 되는 반기의 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 6월 말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다른 해외 자본들도 6월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포트에 현금을 늘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강조드렸던 7월을 생각해 보면 3분기의 시작이죠. 자, 그리고 반기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니까 7월은 실적 시즌이기도 하지만 이런 포트폴리오 자금들이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황연구원은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기 말 기준, 바로 6월 말 기준으로 국가 섹터 종목별 비중과 현금 비중, 위험 함도 등을 맞춰야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도가 나왔는데 특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T 플러스 2일 결제 구조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30일 마지막 날 결제 잔고에 매도분이 반영이 되려면 26일 바로 지난 금요일 거래가 사실상 마지막 유효한 매매일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유 때문이라면 이 이유는 일회성 이유입니다. 바로 6월 말이 끝나면 더 이상 매물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일회성으로 반기를 마무리하는 이런 비중 조절 때문에 매도가 나왔다면 이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하락했다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매도는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6월 30일까지 이때까지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 자금들이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매도를 더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6월까지 계속해서 매도가 나와서 조정을 받는다면 우리한테 너무나 좋은 매수 기회이고 7월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기의 시작, 3분기의 시작, 그리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정말 강력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솔루션 보시면 7월 달에 중요한 이슈들이 너무나 많아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주 인수권 증서 상장 예정 기간. 자, 이때 우리가 신주 인수권 증서 여러분들 이제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이때 어떻게 거래하는지도 다 말씀을 드릴 거고 가격도 이게 지금 비싼 건지 고평가되어 있어서 우리가 팔아서 현금을 만드는 수익이 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너무나 저평가가 되어 있어서 없으신 분들도 매수해서 추가적인 유상증자에 참여하셔야 되는지 이건 이때 제가 다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정말 중요한 건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이 3거래일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이 3거래일 동안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우리도 좋지만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도 회사에서도 유상증자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너무나 원하는 그런 결과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어려운 걸 해낸 게 바로 SKC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짧게 설명을 드리면 SKC가 처음에 유상증자를 2월 26일 날 발표할 때 이때 가격이 85,300원에 1조 원 가량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1차 기산일이 4월 2일이었습니다. 이때 주가가 빠져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지금 27,900원으로 결정이 됐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4월 2일에 83,000원이 아니라 76,000원으로 금액이 줄어들고 이 때문에 유상증자 금액도 1조에서 8천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2차 기산일이 5월 12일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느냐? 발행가가 99,500원으로 1조 5천억의 유상증자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조로 신고를 했는데 결국에 0.8조 8천억으로 줄어들었다가 최후의 마지막 기산일 우리로 치면 7월 14, 15, 16 자, 이 3일간 주가를 급등을 시켜서 결국에 1조 5천억의 유상증자를 한 게 SKC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확정 발행가의 산정 메커니즘을 보시면 SKC 같은 경우에 5월 7일, 8일, 11일 이렇게 3거래일이었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7월 14일, 15일, 16일 이렇게 3거래일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거래일 동안의 가격이 어떻게 됐느냐? 산술 평균이 16만 5,751원이라서
지금 여기에 대한 이 발행 예정가가 99,500원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1차 발행가액이 76,600원이었죠. 그리고 2차 발행가액은 사실상 125,100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산식 자체가 1차 발행가랑 2차 발행가 중에 적은 금액이요. 더 낮은 금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설정된 금액이 바로 76,000원. 이게 미니멈 최소값이 된 거고 우리 B 이 부분 자체가 바로 발행 예정가 40%를 할인한 가격이 99,500원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서 더 높은 거 바로 99,500원의 유상증자 가격이 결정이 된 거고 이게 5월 7일, 8일, 11일 이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날짜에 해당되는 우리 일정이 7월 14일, 15일, 16일 이렇게 3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SKC가 급등을 하면서 유상증자 금액이 늘어났던 것처럼 우리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앞두고 자구안 이단 실행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 가속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하나솔루션이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도 빚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채무가 너무나 많아요. 이 부분을 줄이고자 유상증자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자구안도 지금 현금화할 수 있는 걸 팔아서 이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고 있다는 부분 이게 너무나 긍정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하나그룹은 하나솔루션의 유상증자를 앞두고 그런데 이 기사가 어제 나온 건데 1조 7천억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게 기자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사실인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조 7천억 이 금액으로 발행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주가가 53,7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걸 알고 쓴 건지 모르고 쓴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실제로는 1조 4천억이죠. 지금 이 자산 매각과 자구안을 잇따라 실행하면서 재무구조 개선의 속도를 내고 있다. 이게 개선이 돼야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부분이 여러분들 한화가 이 하나솔루션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래기술연구소 토지와 건물을 팔았어요. 그런데 파는 데가 어디냐? 한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팔아서 얼마? 2,878억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게 한화가 한화 시스템한테 팔았어요. 제3자도 아니고 사실상 그룹 내부적으로 거래가 진행이 된 거죠. 자, 그만큼 한화 입장에서는 밖으로 뺏기기 싫은 겁니다. 자구안 하기 싫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하나솔루션의 유상증자에 이 120% 초과 청약을 할 방침이다. 즉 원래 예정된 100% 말고 여기에 플러스 20% 최대 한도죠. 이만큼을 더 돈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한화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유상증자가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최근에 25일이었죠. 바로 미국 EPC 법인을 통해서 3천억 규모의 상환전환 우선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 상환전환 우선주가 사실상 우리가 채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회계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바로 자본으로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빌렸는데 자본이 늘어나는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는 효과가 생겼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AMPC 보조금이에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올해 발생 예정인 AMPC 1억 2,030만 달러 그리고 내년 예정인 1억 달러 지금 현재 있는 게 아닙니다. 올해 받아야 될 부분 내년에 받아야 될 부분 이 부분을 합쳐서 지금 3,400억 규모의 자산 유동화를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긍정적입니다. AMPC 받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거를 인정을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유동화가 가능한다는 거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솔루션의 미국 쪽 태양광 산업 자체가 정말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카터스빌 공장 수직 계열화로 인해서 정말 이 부분이 인정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유동화가 추진이 된다는 거, 현금이 들어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받지 않은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유동화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자, 그리고 지난해 수령한 AMPC 3억 7,0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768억은 전액 조기 현금화를 완료했다. 이것도 정말 좋은 부분이죠. 이미 이만큼의 또 현금이 생겼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재무 구조가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바로 6월 30일 기준으로 우리 신용평가 기관에서 하나솔루션의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 있어요. 자, 이러면 한 번 더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때가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면서 돈을 벌어요. 우리가 24년, 25년도는 힘들었습니다. 계속 적자였죠. 자, 그런데 26년 올해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고 돈이 쌓이는데 24년, 25년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강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신용 등급이. 자, 그런데 이 신용 등급 강등 얘기가 6월 30일 날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때가 너무나 좋은 기회고 결국에 이렇게 강등돼서 주가가 빠진다. 자, 그러면 우린 어차피 올해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재무 건전성이 높아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등이 안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신용 등급이 강등이 돼서 주가가 빠진다. 자,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는 거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이번에 RCPS 발행을 시작으로 투자 자산 유동화, 미국 벤처 펀드 매각, 요거 1,000억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4,000억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총 7,000억 규모의 자구안을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현금 만드는 건 좋아요. 너무나 좋은 부분이고 이렇게 재무가 개선이 되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쳐집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라도 6월 30일 날 신용등급이 강등돼서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다. 이걸 꼭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한타 증권에서 되게 보수적인 리포트가 6월 1일 날 나왔었어요. 뭐냐, 유상증자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 26년, 27년, 올해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3조 4천억에 대한 재무 부담이 있다. 그래서 이게 맞긴 한데 이거를 자체를 잘 막아야죠.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자구안을 가속화해서 막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2조 4천억 현금 확보 노력 중인데 유상증자 1조 7천억, 지금은 1조 4천억이 됐죠. 그리고 자산 매각 7천억, 이 기준으로 하면 자산 매각을 1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적정 주가가 정말 보수적으로 봐도 35,900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것보다도 밑에 있죠.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본 목표가보다도 주가가 더 빠져 있다는 얘기는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고 우리한테는 정말 좋은 공략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조 4천억의 현금 확보를 노력 중인데 유상증자가 1조 7천억이 아니라 1조 4천억이죠. 그럼 자산 매각이 7천억이 아니라 1조로 해야 되는 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는 게 좋다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우주 모멘텀까지 더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목표 주가 8만 원까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35,900원이 목표가다 이렇게 나온 가장 낮은 보수적인 이런 리포트도 있지만 8만 원의 리포트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우리 실적, 자, 그리고 우주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죠. 29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때 엄청난 투자들이 예고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삼성도 1,000조 투자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한국의 AI 생태계 조성에 에너지 업계가 들썩인다. LNG, SMR, 신재생 에너지 모두 확대가 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AI 생태계 조성 시 전력 수요 폭증 전망. 이거 당연한 얘기죠. 반도체 공장도 그렇고 AI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이런 시설들은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폭증을 할 수밖에 없고 따지지 않고 거의 모든 전력원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대규모 설비 확충에 나서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전력이 필수적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을 보시면 AI 산업 생태계 조성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는 물론 LNG, 원전, SMR 거의 모든 발전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AI 산업 생태계 구축이 본격화되면 에너지 업계 전반의 사업 기회가 커질 것이다. 이게 너무나 맞는 말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밀고 있죠. 그 중에서도 2030년까지 가장 중심이 되는 건 태양광입니다. 재생 에너지 100기가와트를 만드는 중에 89기가와트가 거의 90%가 태양광으로 신속하게 확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드디어 스페이스 X가 나스닥 100 7월 7일 편입. 이 부분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스페이스 X가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 빠졌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바로 나스닥 100 편입, 바로 인덱스에 편입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7월 7일 날 정말로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된다 이렇게 되면 JP모건의 예측으로는 4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7조 원 상당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된다. 지금 나스닥 100만 들어가는데도 이 정도 자금이 들어올 겁니다. ETF 매수 확대가 전망이 된다. 즉 돈이 들어가요. 스페이스 X에. 자, 그러면 주가도 오르고 우주 태양광에 대한 이슈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7월 달에 우리가 좋은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KB증권에서는 태양광 산업도 예상치를 상회하고 우주 태양광 가치 재평가가 기대가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 67,000원의 리포트도 있었어요. 이게 유상증자 발표 전이지만 우주 태양광 가치 재평가가 기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솔루션 작년, 재작년, 24년, 25년 너무나 안 좋았죠. 이때 적자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올해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6월 30일 날 이게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6월 30일에 만약에 이게 결정이 돼서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우리한테 너무나 좋은 공략 기회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26년 올해부터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거의 1조 8천억이 나와요. 여기서 적자 본 거 다 만회하고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고 여기에 플러스 이제 우주 태양광까지 가게 되면 정말 엄청난 실적 성장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월 14, 15, 16 이때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주가가 계속 빠져 있어도 이때만 급등이 나오면 돼요. 이 딱 3거래일 동안만 정말 53,750원 이상의 가격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1조 7천억의 유상 증자를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때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하나솔루션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시장 전체가 밀리면서 그것도 만약에 오늘 말씀드렸듯이 6월 반기 말이다. 자, 그리고 2분기의 말이다. 이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때문에 전체 시장이 밀리고 우리 하나솔루션이 밀린 거라면 조정이 나온 거라면 이제 7월부터는 이 자금이 나오지 않아요. 이 매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 시작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여기서 여기까지 바로 4월 1분기 실적 시즌에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바로 7월에는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서 상승이 나올 수 있고 7월 7일 바로 스페이스X, 나스닥 100 여기에 편입이 되면서 상승 기대가 되죠. 자, 그리고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투자가 들어가면 여기에 필요한 전기가 당연히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우리 태양광을 1순위로 보고 있다는 거 너무나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7월 달에 큰 상승이 기대가 되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 영상 보시면서 정말 잘 대응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크게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앞으로 10배 이상 상승할 종목들 당연히 실적을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주가가 바닥에 있다가도 언제든 급등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으로 HD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가 주가가 바닥에서 18,000%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도 주가가 계속 바닥에 있다가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실적이 그만큼 좋아지기 때문이고요. 마찬가지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바닥에서 3,000%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주가가 계속 바닥에 있다가 결국에 급등이 나올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적이 그만큼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2200%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도 주가가 계속 바닥에 있다가 결국에 2200%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적이 그만큼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제가 주목하고 있는 실적이 폭발하면서 급등 가능한 템베거 종목, 바로 이 종목 보고 있고요. 실적을 보시면 정말 10배 이상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인정받지를 못하면서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 못하고 바닥권에 있다가 최근에 박스권 돌파하면서 급등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6년 7월 필승 종목, 탑픽 종목 5개 종목 제가 각 섹터마다 정말 실적이 너무나 좋아져서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5개 준비했습니다. 자, 이 종목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 방법 한번 말씀드리면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화면 넘어가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빠르게 신청 가능하시고요.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PC나 TV로 보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셔도 마찬가지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적은 정말 너무나 좋아져요. 자, 그런데 지금 시장 때문에 억울하게 죄 없이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선 잘 참고하셔서 정말 여러분들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4월에 1분기 실적 시즌에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듯이 7월 우리가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제 영상 보시면서 정말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더 좋은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정말 대박 나는 큰 수익 나는 그런 투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